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30일 화요일 KBS 원주방송국에서 보내드리는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저는 진행의 이은주입니다. 6월의 마지막 날인 오늘도 후텁지근하겠고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아침 기온 19도 안팎으로 출발해 한낮에는 32도까지 오르면서 무더위가 이어지겠는데요. 하늘에는 구름 많아지겠고 오후부터 밤사이 강원 내륙과 산지에 5에서 50mm의 소나기가 예보됐습니다. 일부 지역에는 한꺼번에 많은 비가 쏟아질 수 있어 안전운전 해주시고요. 시설물 관리에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온과 습도가 높아서 오늘도 불쾌지수가 높겠는데요. 내일도 오늘과 기온 비슷합니다. 건강관리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입니다. 강원도의 공공의료 인프라 취약성이 지속되는 가운데 지자체 차원에서 구조적인 어려움을 해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관련 이야기 나눠보고요. 어르신들의 일자리 창출과 사회 참여 확대를 위한 카페가 원주에 문을 열었습니다. 리포터 코너에서 소식 전해드립니다. 끝으로 영서남부 각 지역과 연결하는 통신원 코너 준비되어 있는데요. 오늘은 평창 소식 들어보도록 하죠. 6월 30일 화요일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오늘의 뉴스입니다. 강원도가 다음 달 17일까지 강원 외국인 정착 우수사례 공모전 참가작을 접수합니다. 참가 자격은 결혼 이민자 등 도내 외국인 주민과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한 기업 관계자 등입니다. 공모 분야는 외국인 주민의 지역 정착 성공담과 외국인 근로자와 함께 만든 직장 문화 등입니다. 우수 사례 제출자에게는 강원도지사 표창과 외국인 정책 지원 사업 참여 기회 등을 제공합니다. 평창군이 자동차 검사 명령을 받은 뒤 1년 이상 정기 검사를 이행하지 않은 차량에 대해서 다음 달 1일자로 운행 정지 명령을 시행합니다. 운행 정지 명령을 받은 차량을 운행하다가 적발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 자동차 관리법에 따라 자동차 직권말소 등 행정조치도 뒤따를 수 있습니다. 이번 조치는 자동차가 장기간 검사를 받지 않으면 교통안전을 위협할 가능성이 크다는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원주시가 인공지능 특화 시범도시 선정 이후 구체적인 추진 전략을 수립합니다. 원주시는 현재 특화 시범도시 사업 추진을 위해 인공지능 인프라 구축과 기술 실증 계획 등 세부 추진 전략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이를 위해 원주미래산업진흥원과 현대자동차, 강원대학교 등 산학연 협업체와의 협력을 확대합니다. 국토교통부는 이달 원주시를 인공지능 특화 시범도시로 선정해 2030년까지 국비 1,430억 원을 지원합니다. 오늘의 뉴스였습니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고령화가 가속되는 강원도에서 공공의료의 역할은 나날이 중요해지고 있지만 오랜 기간 인프라 부족 문제가 이어지는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도 지역 거점 공공병원 확충과 필수 의료 국가 책임제를 핵심 국정과제로 내세우면서 해결 의지를 보이고 있는데요. 지자체 차원에서는 이런 구조적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 수 있을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조 강원지역본부의 황홍원 조직국장과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강원도 의료 인프라 부족 문제는 비단 어제 오늘의 이야기는 아닌데요. 자세한 이야기를 나누기에 앞서서 구체적인 관련 현황은 어떻고 지금 이로 인해 어떤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는지
먼저 짚어주실까요? 네, 현재 강원도가 마주한 현실은 단순한 위기가 아니라 재난 수준입니다. 65세 이상 고령 인구 비율이 24%를 훌쩍 넘었고요. 도내 시군의 88%가 인구 소멸 위험 지역입니다. 가장 뼈아픈 지표는 치료 가능 사망률인데요. 강원도에는 인구 10만 명당 49% 이상으로 전국 최고 수준입니다. 대도시인 서울과 비교하면 압도적으로 높고요. 응급 환자가 길 위에서 생사를 오고 가면서 응급실 뺑뺑이나 산부인과가 없어 원정 출산을 떠나는 일은 이미 우리한테는 씁쓸한 일상이 되었습니다. 네, 치료 가능 사망률 수치가 높다는 말씀이시죠? 네. 네.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셔서 심각성이 와닿는데 특히 인구가 적고 고령화가 빠른 지역일수록 공공의료의 역할이 아무래도 중요하겠죠. 이런 가운데 강원도 내 지방의료원들의 경영난이 의료 인력 이탈과 인프라 부족으로 이어지면서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고요? 네, 현재 강원도 내 공공의료원들을 중심으로 해서 심각한 의사와 간호사 구인난에 허덕이고 있는데요. 병원에 인력이 없으니 남은 인력들이 뼈를 깎는 희생으로 병원에 아슬아슬하게 유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렇게 현장 노동 조건이 악화되면 결국 사명감 하나로 현장을 지키는 우리 보건의료 노동자들이 번아웃이 가중되고 사람이 떠난 병원은 결코 사람을 살릴 수가 없는 상황이 됩니다. 결국 지역 의료망이 붕괴하는 악순환이 이어진다는 거죠. 네. 이런 상황 속에서 정부가 지역 거점 공공병원 확충과 또 필수 의료 국가 책임제를 핵심 국정과제로 제시하고 있는데 이 필수 의료 국가 책임제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설명해 주실까요? 네, 필수 의료 국가 책임제라는 게 현재 우리나라 의료 체계는 90% 이상이 민간 병원 중심으로 돼 있는데요. 예. 병원도 돈을 벌여야 하다 보니까 피부과, 성형외과처럼 좀 수익이 많이 나는 곳으로 의사와 그다음에 자본이 쏠리게 됩니다. 네. 반면 사람의 목숨을 살리지만 수술이 힘들고 위험하고 또 돈이 안 되는 이른바 필수 의료 분야는 심각한 붕괴 상황에 이르고 있는데요. 이를 국가가 바로 개입해서 바로잡겠다는 제도가 핵심입니다. 이재명 정부가 지역 거점 공공병원 확충과 필수 의료 국가 책임제를 핵심 국정과제로 삼았는데요. 이 제도의 핵심은 생명과 직결된 의료를 이윤 중심의 시장 논리에 맡기지 않겠다는 강력한 철학에서 시작이 되는데요. 즉 지역 주민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 발생하는 공공병원의 착한 적자 부분에 대해서 국가가 전액 보존하고 온전히 책임지겠다는 뜻인데 저희도 지금은 기대하는 바가 좀 큽니다. 네, 말 그대로 우리의 생명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으로 이제 들어가야 할 의료 영역이라고 이해를 하면 되겠죠. 네. 네, 이런 중앙정부 기조에 따라서 지자체 차원에도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앞으로 좀 어떤 부분을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민선 9기 이제 우상호 도지사 체제가 출범을 합니다. 당장 내일인데요. 우상호 도지사는 중앙정부의 기조에 발맞춰서 전폭적인 국비 지원을 이끌어내야 합니다. 이를 지렛다 삼아서 원주, 영월, 강릉, 속초, 삼척 등 5개 의료원하고 동해, 태백, 정선 그리고 강원도 재활병원 같은 공공병원을 중심으로 지역 거점 공공병원을 획기적으로 확대하고 그 기능을 강화하는 도내 공공의료 벨트를 구축할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국비 지원을 말씀해 주셨는데 의료 국가 책임제가 지역에서 제대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이외에도 또 어떤 조건들이 필요하다고 보시나요? 네, 저희가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은 건물만 짓고 최신 의료 장비만 들여놓는 콘크리트 의료 정책인데요. 예. 공공의료의 뼈대가 훌륭한 시설이라면 그 안에서 피를 돌게 하는 심장은 바로 현장의 보건의료 노동자들입니다. 의사 선생님들과 간호사 선생님들이 협업을 통해서 현장의 환자들을 잘 돌볼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돼야 되는데요. 획기적인 인력 확충과 노동 조건 개선 없이 껍데기만 키운다면 정책은 실패할 것으로 봅니다. 적정 인력을 법제화하고 의료진이 건강하게 환자를 돌볼 수 있는 환경을 먼저 만들어야 된다는 게 저희들의 강력한 주장입니다. 네, 보여주기식 정책에서 끝나면 안 된다는 말씀이시겠죠. 네. 자, 고령 인구 비중이 높은 우리 강원도의 경우에 의료와 돌봄이 긴밀하게 연계될 필요가 있어 보이는데 이에 대해서는 좀 어떤 정책 방향이 필요하다고 보시는지도 말씀해 주시죠. 네, 저희 강원도는 65세 이상 인구가
24%가 넘는 초고령 사회에 이미 진입을 했습니다. 어르신들이 살던 곳에서 건강하게 노후를 보내셔야 되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보건의료 시스템이 핵심입니다. 단순히 병상에 누워있는 것이 아니라 공공병원이 중심이 되어서 지역사회의 방문간호, 돌봄, 복지를 촘촘하게 연계해야 되는 의료 돌봄 통합 네트워크를 구축해야 하는데요. 시설에 들어가시던가 자식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도록 아픔을 티내지 않고 계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예. 그러지 않고 국가가 책임질 수 있는 시스템, 노후에도 아파도 걱정 없이 내 고향, 내 집에서 돌봄과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지역 통합 의료 서비스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네, 의료와 돌봄을 통합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해 주셨는데 설명해 주시는 걸 들어볼수록 결국은 문제는 재정이 아닐까 싶은데요. 강원도처럼 의료 인프라가 부족한 지역에서는 공공의료 체계가 흔들릴 경우에 지역의 지속 가능성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지 않습니까? 자, 이런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 그럼 앞으로 정책적으로 어떤 접근이 필요할까요? 이제 인식의 대전환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예. 공공의료가 비용이나 적자 덩어리, 예전에 어떤 선생님들은 밑빠진 독에 물 붓는 거 아니냐, 세금이 너무 많이 들어간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많았는데요. 이렇게 좀 적자 덩어리를 치부하던 낡은 시각을 이제 과감하게 폐기해야 합니다. 아프면 목숨을 걸어야 하는 지역, 가족의 미래를 맡길 청년과 기업이 있을까요? 따라서 필수 의료에 대한 투자는 지역 소멸 방어를 위한 가장 확실한 인프라 투자입니다. 강원도를 살릴 강력한 생명 투자이자 경제 정착으로 격상시켜야 됩니다. 어제 뉴스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님과 최태원 SK 회장님과 함께 국민보고대회를 진행하면서 정주 여건을 가장 중요하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예. 그 안에 보건의료도 있는데요. 반도체 기업을 유치하듯이 우리 도민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정부와 지자체가 나서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네, 필수 의료의 중요성에 대해서 강력하게 말씀을 해주셨고요. 자, 앞서 노동 조건이 열악한 부분에 대해서도 짚어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신다면요. 지금 강원도 곳곳에 공공병원을 중심으로 그리고 우리 인프라가 구축되지 않았고 그리고 지역에 이제 원주의료원, 영월의료원, 각 의료원들이 경영이 안 좋다 보니까 임금이 많이 체불이 되거나 아니면 임금이 인상되지 않아서 경제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예. 거기에 따라서 또 의사 선생님들이 또 수급이 어려워서 의사 선생님들의 급여를 챙겨주다 보니까 더 이런 악순환이 반복되는데요. 이런 것들을 극복하기 위해서도 좀 긴급 수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강원도나 정부에서 이런 의료인들의 인력 문제를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적절하게 지원금을 재정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고 저희는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임금 체불은 있어서는 안 되죠. 결국은 여기저기 돈 문제가 있는데 잘 좀 해결이 되면 좋겠고요. 강원도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 공공의료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는 요즘인데요. 끝으로 전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해주시죠. 네, 150만 강원도민들이 진정 바라는 것은 AI 데이터 센터 같은 화려한 수식어가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아플 때 달려갈 수 있는 내 곁에 든든한 병원, 든든한 의료 안전망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우상호 도지사의 취임 후 제1호 과제는 명백하다고 생각합니다. 의료 국가 책임제가 민선 9기 강원도정의 1호 결재로 서명이 돼서 강원도가 전국에서 가장 안전하고 살기 좋은 생명안전특별자치도가 완성되기를 저희는 간곡히 바라고 있습니다. 네, 의료 인프라는 삶의 질은 물론이고 지역 주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죠. 강원도의 상황이 어제 오늘 일이 아닌 만큼 보다 근본적인 접근이 필요해 보이는데요. 지역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라도 공공의료를 어떻게 지켜내고 강화해 나갈 수 있을지 앞으로 깊이 있는 논의가 이어져야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국장님. 네, 감사합니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조 강원지역본부의 황홍원 조직국장과 함께했습니다. KBS 원주방송국이 유튜브 다시 듣기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매일 아침 강원 영서남부권의 뉴스와 정보를 전해드리는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는 KBS 원주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 다시 들을 수 있습니다. 8시 45분입니다. 얼마 전 원주 시니어 클럽이 운영하는 노인 일자리 카페 3호점이 문을 열고 시민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데요. 명륜동에 새롭게 문을 연 봄날 3호점에 관한 이야기 리포터 현장에서 만나봅니다. 추인의 리포터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원주의 노인 일자리 카페가 새로 문을 열었다는데 자 일단 그동안 어떻게 운영돼 왔는지 궁금합니다. 네, 100세 시대라고 하는 만큼 어르신들이 나이가 들어도 일을 하고 또 사회 구성원으로서 활동하는 게 중요해졌는데요. 네. 이 부분에 사회가 관심을 갖고 다양한 정책과 지원이 이루어지고는 있지만 사실 어르신들이 실질적으로 일자리를 찾기란 생각보다 쉽지 않다고 합니다. 그렇죠. 양질의 노인 일자리가 부족한 상황에서 원주 시니어 클럽에서는 오래전부터 지역 어르신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해 왔는데요. 세장동에 위치한 동네 기름집이라는 유명한 방앗간부터 떡카페 그리고 시니어 바리스타를 양성하고 어르신들이 직접 매장을 관리하는 무인 카페가 관내에서 총 6개 정도 운영되고 있습니다. 특히 동부체육센터 안에 위치한 봄날 2호점 카페는 노인 일자리의 성공적인 모델로 자리를 잡았는데요. 이런 어르신들의 일자리 참여 욕구에 부응하기 위해서 원주 시니어 클럽은 올해 새로 부임한 최은영 관장의 일하는 100세 아름다운 시니어 행복을 디자인하는 원주 시니어 클럽이라는 슬로건에 맞춰서 세 번째 직영 매장 봄날 3호점을 열었습니다. 원주 시니어 클럽 곽신혜 담당자에게 이야기 먼저 들어보시죠. 노인 일자리 카페는 단순히 커피를 판매하는 공간이 아니라 어르신들이 직접 일하며 사회와 소통하고 경제활동을 통해 보람과 자신감을 얻는 노인 일자리 사업입니다. 현재 운영 중인 카페에서는 어르신들이 음료 제조와 고객 응대, 매장 관리 등 다양한 역할을 맡으며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일자리를 통해 규칙적인 생활을 유지하고 새로운 기술을 배우며 삶의 활력을 되찾고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의미입니다. 또한 지역 주민들께서는 좋은 품질의 음료를 이용하면서 자연스럽게 노인 일자리 사업에 동참하고 응원해주고 계십니다. 이러한 긍정적인 성과를 바탕으로 원주 시니어 클럽은 지속적으로 노인 일자리의 질을 높이고 지역 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공간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시민 여러분께서도 노인 일자리 카페를 많이 찾아주시고 따뜻한 관심과 응원을 보내주신다면 어르신들에게는 큰 힘이 될 것입니다. 맛있는 커피 한 잔이 어르신들의 행복한 일자리로 이어진다는 마음으로 많은 방문 부탁드리며 앞으로도 원주 시니어 클럽의 노인 일자리 사업에 지속적인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제 문을 연 지 2주 정도 됐는데 반응이 좋다고 들었습니다. 실제 현장 모습과 운영 상황은 어떤가요? 네, 우선 이 봄날 3호점은 원주시의 지원과 또 세경대학교의 공간 협력을 받아서 남부시장과 세경아파트 사이인 명륜동 남산고객길에 문을 열었는데요. 이 카페 내부가 넓어서 탁 트인 공간감과 또 세련된 인테리어가 돋보이는 분위기가 밝고 좋은 곳이었습니다. 실제 젊은 시민들도 좀 자주 이용하고 유입될 수 있도록 특별히 이 환경 조성에 공을 들였다고 하는데요. 네. 세련된 내부 분위기뿐만 아니라 합리적인 가격 덕분에 평일 낮 시간대였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시민들이 이 카페에서 모임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원주시 보조금 지원을 통해서 아메리카노는 2,000원, 또 스무디, 에이드 메뉴까지 메뉴도 풍성하게 준비되어 있는데요. 원주 시니어 클럽의 철저한 선발 기준을 거쳐서 총 10분의 어르신이 선발이 됐고 체계적인 직무 교육과 실습을 거쳐서 실력파 바리스타로서 이 카페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어르신들은 앞으로 총 1년 동안 주문 접수부터 음료 제조, 매장 정리까지 역할을 나눠서 운영하는데요. 로망이었던 카페 일을 하게 돼서 좋다, 또 집에만 있다가 이렇게 나와서 활동할 수 있어 좋다, 이런 이야기를 전하셨습니다. 시니어 바리스타 어르신과 손님 이야기 들어보시죠. 민경이입니다. 커피 내리는 거 하고 뭐 또 여기 주변에 식탁도 닦고 뭐 여러 가지 하고 있어요. 저 이제 한 달 어디 뭐 사회 보탬이 될까 하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마침 시니어에서 이제 교육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3일 교육을 받고 나서 여기 이런 게 생긴대. 그래서 나 저거 정말 하고 싶다. 그래가지고 서류를 내서 제가 당첨이 됐습니다. 재밌고요. 새로운 걸 접하니까 너무 재밌고 또 내가 이런 걸 내려갖고 맛도 볼 때는 보람도 느끼고 그래요. 앞으로 이제 제가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고 싶고 또 맡은 일에 동료들과 협력해서 재미있는 하루를 지나고 하는 일에 뭐 열심히 해보고 싶어요.
시니어 교육이 있었을 때 거기서 광고를 해줬어요. 그래서 와보니까 너무 향경도 좋고 그래서 자주 오고 있어요. 네, 또 오고 싶죠. 또 저기 시니어 봉사자들도 친절하시고 네, 차도 맛있고 네, 저렴하고 어르신들께는 양질의 일자리가 되고 또 시민들에게는 좋은 가격의 음료와 공간을 즐길 수 있는 거니까 참 좋은 것 같네요. 맞습니다. 이번에 명륜동에 새로 문을 연 이 봄날 3호점은 평일 주말 매일 열려 있으니까요. 주변에 거주하시거나 또 근처에 방문하실 일이 있다면 부담 없이 방문하셔서 어르신들의 지속 가능한 일터에서 시원한 커피 한 잔과 휴식 같이 즐겨보셔도 좋겠습니다. 네, 어르신 일자리 사업이 성황리에 운영되고 있다는 훈훈한 소식이었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추인혜 리포터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생생한 현장, 유익한 생활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KBS 원주라디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8시 51분 지나고 있습니다. 각 지역과 연결해 영서 남부권의 생생한 소식 전해드리는 통신원 코너입니다. 월요일 영월에 이어 오늘은 평창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평창군 통신원 평창지속가능발전협의회 안병근 사무국장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이제 여름방학이 머지 않았는데요. 청소년들을 위한 프로그램이 다양하게 준비되어 있다고요? 네, 평창군 청소년 상담 복지센터에서는 여름방학을 앞두고 2차 청소년 진료 체험 프로그램 참가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오는 7월 23일 진행되는 이번 프로그램은 마이 커스텀 AI를 주제로 AI 캐릭터 제작과 홀로렌즈 MR 체험 등을 무료로 경험할 수 있도록 마련됐는데요. 선착순 마감으로 진행됩니다. 참가를 원하는 청소년은 평창군 청소년 상담 복지센터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또 평창군 볼링협회에서는 초등학교 2학년부터 중학교 2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생활체육 유소년 볼링교실 참가자 20명을 오늘까지 모집하고 있습니다. 이번 프로그램은 7월 1일부터 8월 13일까지 매주 화, 수, 목요일에 평창올림픽 볼링장에서 운영되는데요. 볼링을 통해 건강한 체력과 협동심을 기르고 싶은 청소년들은 평창군 볼링협회로 오늘까지 신청하시면 됩니다. 오늘까지 또 신청이군요. 두 프로그램의 실시간 모집 현황은 각 관련 기관에 문의해 보시는 게 정확할 것 같습니다. 청소년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소식 들어봤고요. 자, 평창군이 장마철을 맞아서 하천 관리에 나섰다고요? 네, 평창군이 하천 수질 오염 예방과 경관 개선을 위해 2026년 하천변 쓰레기 수거 사업을 7월부터 11월까지 추진합니다. 이번 사업은 한강 수계관리기금 약 8,700만 원을 투입해 평창강, 창리천, 박림천, 대화천, 흥정천, 속사천, 오대천, 송천 등 관내 주요 하천변을 대상으로 실시되는데요. 총 사업량은 150톤 규모로 집중 호우 전후 하천으로 유입되거나 방치된 폐비닐, 생활쓰레기, 초목류 등을 적기에 수거 처리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특히 우기에 쓰레기 유입을 사전 차단해 수질 오염을 최소화하고 하천 경관 훼손 방지한다는 방침입니다. 이를 위해 군은 하천변 쓰레기 수거를 위한 인건비 8,293만 원과 재료비 414만 6천 원의 예산을 투입하고 사업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읍면별 예산을 재배정하여 지역 여건에 맞는 인력을 선발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평창군이 관내 농가의 수출 지원에 나섰다는 소식 전해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평창군에서는 지역 농산물의 수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수출 신선 농산물 선별비 지원 사업을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이번 사업은 올해 상반기 수출 실적이 있는 농업인과 생산자 단체 등을 대상으로 선별 과정에 필요한 비용의 절반을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대상 품목은 쌀과 과실류, 서류와 채소류, 버섯류 등 다양한 신선 농산물입니다. 신청은 오는 7월 17일까지 평창군청 농산물 유통과 친환경 수출팀에서 접수합니다. 네, 신선 농산물 선별비 지원 사업 신청 관련 소식이었고 또 평창군이 지역 내 담배 관련 규제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고 하는데 자세한 내용 전해주실까요? 네, 평창군은 담배사업법
개정 시행으로 담배 정의가 연초 또는 니코틴을 포함한 것으로 확대됨에 따라 지역 내 금연구역 및 담배 관련 규제 준수 여부를 점검하기 위한 집중 점검을 실시합니다. 개정된 법에 따라 일반 담배뿐 아니라 관련형, 액상형, 전자담배 등 모든 형태의 담배 흡연이 금연구역에서 금지되며 위반 시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앞서 평창군은 법 개정에 따른 혼선을 줄이기 위해 지난 4월 27일부터 6월 23일까지 계도 기간을 운영했는데요. 계도 기간 종료에 따라 오는 내일부터 본격적인 단속에 나섭니다. 이번 점검은 오는 7월 15일까지 15일간 실시되며 4개 조로 구성된 점검반이 야간과 휴일을 포함해 집중적으로 점검할 예정입니다. 주요 점검 내용은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 금연구역 및 흡연실 시설 기준 준수 여부, 담배 자동 판매기 설치 및 운영 기준 준수 여부, 담배 소매점 내 담배 광고 규정 준수 여부 등입니다. 네, 담배 관련 규제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요. 자, 끝으로 지역의 문화 소식 안내해 주시죠. 네, 오는 8월 7일부터 8일까지 평창읍 박민면 개촌오리 깡촌 문화센터에서는 개촌오리 깡촌 음악회와 플리마켓이 열립니다. 현재 플리마켓 셀러를 모집하고 있는데요. 수공예품과 먹거리, 생활용품 등 다양한 품목으로 참여할 수 있으며 지역 주민과 관광객이 함께 어우러지는 문화장터로 운영될 예정입니다. 지역 소상공인과 주민들에게는 판로 확대의 기회가 되고 방문객들에게는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제공하는 축제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참가를 원하는 주민께서는 개촌오리 마을발전위원회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네, 오늘도 알찬 소식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평창군 통신원 평창지속가능발전협의회 안병근 사무국장이었습니다. 6월 30일 화요일에 전해드린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기술 조원재, 구성 황진영, 진행의 이은주였습니다. 여러분 좋은 하루 보내세요.